네, 4차 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3차 시에서는 성평등한 수업 자료 준비를 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한번 보았고, 그리고 평등하고 안전한 학급 운영을 위한 또 체크리스트,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수업 자료 작성 시에 주의사항에 대해서 활동 위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이번 4차 시에서는 성인지 관점으로 지도하기 생활 지도편입니다. 첫 번째로 성평등 의식 향상을 위한 학생 지도 방법이 무엇이고, 두 번째는 교육 일상에서 성인지 관점 더하기, 세 번째로는 성평등한 교육 주체가 되기 위한 노력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초, 중등 학생 대상으로 성평등 교육의 요구 현실과 활성화 방안 보고서에 실린 실태 조사에 보면 학교 교사들이 생활 지도를 하는 데 있어서 성차별적이다라고 하는 설문 내용에서 남학생은 83%, 여학생은 73%가 학교 생활 지도에서 교사가 성차별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라고 지적을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기에서 성차별적이다라고 하는 내용은 남학생 같은 경우는 우리만 힘든 일을 시킨다. 그리고 남녀 다툼에서 남자에게 더 많은 별점을 주거나 남자만 매를 맞는다. 그리고 교사가 남자니까 라고 말을 많이 하기도 하고, 그리고 남학생들만 힘든 일을 시킨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여학생들은 이렇게 여학생은 짧은 남자 머리가 되지만 남학생은 머리가 기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규칙이 있고, 그 여학생 같은 경우는 치마 길이를 줄이면 혼이 나는데 남자들은 바지 길이를 줄여도 혼이 덜 난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남자도 화장을 많이 하는데 검사는 여자만 한다. 이런 이야기. 그리고 남학생은 셔츠 단추를 풀 수 있지만 여학생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규정이 여학생에게 더 엄격하다라고 하는 성차별적인 사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번에는 10대가 느끼는 성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영상을 보고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나중에 결혼을 안 해서 애를 안 가지면 여자의 가치가 없다. 남자 탈의실이 아예 없었어요. 그냥 여자 탈의실만 있고 남자들은 화장실이나 교실에서 갈아야 돼요. 네, 남녀 모두 내가 더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다고 답한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10대들은 어떤 걸 성차별이라고 생각하는지, 또 그럼 학교에서는 어떤 걸 더 해주길 바라는지 구스뉴스 정재우 기자가 청소년들과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19세에서 24세 여성의 77%는 한국 사회가 여성에게 더 불평등하다고 답했고, 남성의 54.1%는 남성에게 더 불평등하다고 했습니다. 서로 더 불리하다고 여긴다는 건데, 이처럼 뜨거운 감자가 된 젠더 갈등. 10대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평균 연령 16.4세의 청소년 50명에게 물었습니다. 여자는 약간 좀 존중해주고 약간 좀 착하게 해주고, 남자라고 약간 좀 더 힘줘서 말하고 힘줘서 대하고. 할머니가 그러는데요. 너무 많이 남자같이 굴면 안 된대요. 그리고 바지를 너무 많이 입으면 안 되고 치마도 조금씩은 입어야 된대요.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요. 그럴 때는. 여자 학생들한텐 보통 가벼운 걸 들게 시킨다거나 저희도 그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이 정도는 아닌데. 인터넷 같은 거 보면은 그런 거 많이 뜨지 않아요? 뭐 인터넷에서 많이 접하나요? 저희는 인터넷에서 좀 많이 접해요. 그거를 잘 듣는 친구는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 다 그냥 자는 경우가 많아서. 그러니까 별로 현실성이 없어요. 네, 그렇게 중요한 내용을 하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생각해봐라. 청소년들은 성차별을 느낀다고 말하지만 제대로 교육을 받거나 대화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학교 선생님들과 함께 인터뷰 영상을 봤습니다. 여학생이라고 해서 꼭 가벼운 거 들게 하고 그 정도는 우리도 들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여학생을 불편하게 했다는 말이 마음에 남습니다. 남자애들은 금방 툴툴 털고 그러니까 좀 이제
아주 후대기 혼내줘도 돼. 근데 여학생들 아주 골치 아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얘기들. 그런 걸 학생들도 당연히 느끼는구나. 학교에서 성평등을 말하기 어려운 분위기도 있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남자아이까지 빠져나가다 질문이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질문을 할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내가 여기서 뭔가 궁금한 걸 질문하면 빼밀하고 찍혀버리고. 온라인에서 주로 정보를 접하는 청소년들, 학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잘못된 통념, 그리고 어떤 편견, 뭐 약자에 대한 혐오 이런 것들을 사실은 가장 먼저 끄집어내서 가장 먼저 이제 화두를 던지고 학생들하고 얘기를 하는 그런 역할이 있다는 것을 사실은 학생들이 한 인터뷰를 통해서 조금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당연한 것에 대해 질문을 던질 수 있고 질문을 던졌을 때 안전하고 학교는 그리고 우리 어른들은 그게 뭐가 중요하지? 그걸 또 누가 열심히 가르칠 필요가 있나? 라는 인식이 더 팽배하지는 않은가. 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차별, 가정에서도 중요한 건 대화입니다. 이분법적 생각을 많이 해요. 본인의 생각이 굉장히 옳다고 생각하면 반대되는 생각에 대해서 약간 폄하하는 이때 아이들하고는 늘 의논을 하셔야 돼요. 또 인간이 앞으로 미래에 다른 사람과 함께 그래도 좀 건강하고 평화롭게 잘 살아가려면 어떻게 보면 이런 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요. 이게 영어 단어나 수학 문제보다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JTBC 정재우입니다. 네, 영상 잘 보고 오셨나요? 영상 속에서 이제 학생들이 이야기한 내용을 들어보면 선생님들도 이제 인지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까지 이야기를 해줘서 너무나 많이 이제 고민을 하게 되기도 하고 자기 점검을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가졌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우리 국민 멘토 오은영 선생님께서 다른 사람과 함께 건강하고 평화롭게 살아가려면 이런 성평등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해주셨죠. 그럼 이번에는 성평등 의식 향상을 위한 학생 지도 방법으로 좀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여자가, 남자가 라고 하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많이 하는데 이렇게 하는 말을 생각과 이제 말이 떠오르면 다시 한번 이제 자기 점검의 시간이 필요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각자 성향을 파악하지 않고 성별로 이제 나누어서 미리 학생을 이제 파악하고 짐작하려는 거, 그리고 상담할 때 여학생은 원래 이래, 남학생은 원래 그렇잖아 라고 하는 말로 성별 고정관념을 강화시키는 말을 하지 이제 않으셔야 되겠죠. 그리고 학생 스스로의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에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지지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수평적 관계 맺기를 경험하게 해주는 게 학교 내에서 안전한 공간에서 수평적 관계 맺기를 하는 경험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압적인 위계는 이제 분노나 폭력적인 성향이 약자에게 이제 표현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학급에서 소외당하기 쉬운 학생들을 이제 살펴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지시적이거나 권위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지를 우리 이제 학생들을 잘 봐서 지도를 해주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혐오 표현과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은 강력하게 제지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혐오 표현이나 신체 접촉과 관련해서는 단호하게 그럴 수 있지라고 하는 생각은 하셔서는 안 되고요. 다른 사람의 경계를 넘어갈 때는 반드시 동의를 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피해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우리가 이제 만약에 피해 사례가 발생을 했을 때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반드시 비밀리에 신속하게 보호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거절 교육도 연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계가 망칠까봐 두려워하는 학생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당당하게, 그리고 다른 사람 앞에서 거절을 해보는 연습이 그런 힘을 길러주는 게 실제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나의 생각을 잘 표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미디어 교육을 할 때 이런 점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혐오 표현을 알고 하나하나 이제 제시하기 전에 왜 이렇게 근본적으로 미디어에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래서 성인지 관점을
로 이제 바라보고 성인지 관점을 높이는 게 이제 중요하겠죠. 그리고 가해 예방을 위한 교육도 이제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함께 이제 위험한 상황이나 폭력적인 상황에서 함께 신고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를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뭐 유튜브나 미디어에서 나오는 이 음란한 영상 그리고 폭력적인 영상을 그 유튜브 내에서 신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실천해보고 이야기해보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5번째로는 성별 구분 없이 학생들이 건강한 사회성을 기를 수 있도록 지지해 주는 건데요. 요즘에도 이제 제가 학교 현장에 가서 보면 여자 한 줄, 남자 한 줄 이렇게 이제 여전히 이제 줄서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줄 설 때 뭐 자연스럽게 도착한 순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체육 시간이나 뭐 팀 구성을 할 때 여자팀, 남자팀으로 구분하지 않고, 그리고 모둠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도 여자 이렇게 성별을 나누어서 모둠을 구성하기보다는 그냥 뭐 이렇게 마음 맞는 사람, 이렇게 이제 함께 하기를 원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해주는 게 조금 더 안전한 방향, 건강한 방향이 아닐까. 그리고 팀 대결을 할 때 성별이 대립구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화합해서 서로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호칭을 할 때 뭐 남학생, 여학생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기보다는 오늘 뭐 빨간색 옷 입은 친구, 뭐 그리고 이제 왼쪽에서 2번째 학생,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게 이제 성평등한 호칭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다른 사람의 모습을 안에서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얼굴에 여드름 난 학생 이렇게 이제 이런 행동을 하거나 신체적인 지적을 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성별에 따라 다른 능력이나 관습적인 성향이 있을 거라고 하는 기대를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는데, 그거는 선생님 스스로 점검을 잘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남학생에게 여학생을 지켜줘야지 라고 하는 표현이나 여학생에게 뭐 여자니까 이제 좀 잘 챙겨줘야지 라고 하는 자신의 할 일을 이제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여학생에게 뭐 더 얌전함을 요구하거나 남학생이 무례한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을 조금 더 여학생들보다 폭넓게 허용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사의 언행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어떤 그 교구를 사거나 교재를 선택할 때 있어서 이거는 이제 성별에 입각해서 이건 뭐 남학생이 좋아하겠네, 이것은 여자애들이 좀 더 잘 가지고 놀겠는데, 이렇게 이제 한정하지 말고 모두가 함께 사용할 수 있고 함께 볼 수 있는 교재나 교과나 아니면 놀잇감 그리고 교구를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여성 남성을 구분해서 뭐 이제 한 줄 서기 하는 거, 이거는 이제 이것보다는 뭐 순서대로 오는 순서대로 하거나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게 바람직하겠죠. 그리고 이제 보호자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편견을 가지고 아버님이 육아를 많이 도와주시나 봐요 라고 하는 이렇게 아빠를 육아의 도움의 대상자로 이야기하지 않고, 또 그 육아의 주체자로서 함께 육아를 할 수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거, 그리고 이제 남학생과 여학생에게 성별 고정관념에 이제 입각한 언어나 생각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뭐 남자의 치고 눈물이 많네 이런 표현 아직도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이번에는 교육 일상에서 이제 학급 활동 안에서 우리가 성인지 감수성을 좀 발휘해 보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를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교훈이나 교과, 급훈, 교칙, 그 다음에 규정 등을 성인지 관점으로 한번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별 구분 없이 리더 역할을 부여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있고요. 제가 한 사례로 어느 학교에 가서 이제 모둠 활동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담임 선생님께서 제가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데 담임 선생님께서 이제 그 모둠 구성원 중에 모둠장 있잖아요. 모둠장을 이 학생이 잘해요 라고 하면서 특정한 성별들을 이렇게 지정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보다는 성별 구분 없이 그 안에서 모둠장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역할 분담 등에 있어서 이렇게 강압적으로 너가 해라고 하기보다는 본인이 희망적으로 이제 희망을 하는 학생들에 한해서 뭐 이제 개성을 존중해주는 범위 내에서 개성을 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교육 일상에서 성인지 관점으로 이제 학교 안에 있는 교훈이나 교과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전국 1016개교 대상으로 성차별 교훈 교과 실태 조사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 중에서 초중고등학교 161곳에서 성별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표현들이 사용되었는데요. 한번 교육생분들께서 제가 불러준 이 고정관념이 담긴 단어들을 한번 들어보시고 이 단어들이 어떤 성별에게 적용이 됐을지를 한번 추측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라의 기둥, 향기, 아름다운, 꽃향기, 꽃송이, 씩씩한 거나, 순결. 어떻게 구분이 되십니까? 실제 이 고정관념이 강화된 강화 표현을 사용한 이 언어들 속에서 단어들 속에서 여성을 표현하는 단어들은 꽃송이, 순결, 배려, 봉사, 그 다음에 아름다운, 향기 등 이런 단어를 썼고요. 남성으로 이제 추측될 수 있는 단어들은 씩씩한 거나 나라의 기둥 등 이런 단어를 교과나 교훈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천에 있는 한 학교에서는 이 교훈이나 교과를 바꾸는 그런 노력들을 했는데요. 한 초등학교에서는 수정 전에는 거나 늠름한 이런 표현을 수정 후에는 새싹, 사랑스런 이런 표현으로 이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의 교과 안에서 여성의 전당, 아름다워라, 정숙하고, 거나, 경애, 그리고 단아하고, 매운 절개 이렇게 이제 표현했던 단어들을 지혜, 미래, 배움, 그 다음에 자랑, 배려, 그리고 행복하고 지혜로운 이렇게 조금 더 중성적인 중립적인 단어들을 사용했고 그리고 한 고등학교의 교과에서도 거나 청순, 순결이라고 하는 단어를 숭고, 온전한, 그리고 우리, 인재, 미래, 슬기로운 이런 단어들로 이제 바꿔서 우리 교과나 교훈에서 성차별적인 단어들을 배제하고 성중립적인 단어들을 이렇게 사용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동아리 활동에 있어서도 학생의 성별을 구분하여 이제 동아리를 모집하지 않고 누구나 이제 선택해서 자기가 원하는 동아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도하는 거, 그리고 특정 성별에 대한 인식이 강한 동아리에 지원하는 학생들을 이렇게 지지하고 응원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해 주는 게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 교실 내 혐오 표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학교는 건강한 민주시민을 길러내기 위한 공교육 기관이죠. 학교의 핵심은 무엇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이제 교육 과정만 있는 게 아니라 학교 교육 안에서 뭐 창의적인 체험 활동도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이 공간이라고 하는 곳이 단순히 지식만 전달하는 공간은 아니지요. 그래서 이제 교육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학습과 활동은 학생들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이제 녹아들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학교는 교사를 비롯해서 교직원과 학생들이 살아가는 삶의 공동체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학생들은 수업만 듣는 것이 아니라 쉬고 놀고 밥 먹고 때로는 그 공간 안에서 이제 잠도 자기도 하죠. 이러한 삶과 생활 속에서 교사와 학생을
포함한 학교 구성원들을 이제 배우며 성장하는 그 공간이 바로 학교라고 하는 공간인데, 실제 이제 교육 현장에 가서 학생들을 이제 보면 정말 혐오적인 표현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특히 이제 외모와 관련된 이야기도 많이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이제 혐오 표현들이 학교 밖에서 이제 사용했던 이 사회에서 성차별적 정서가 그대로 이제 학교 안으로 들어와서 혐오 표현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이 혐오들은 이제 기존의 고정관념을 강화하면서 성차별을 재생산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학교 내에서 많이 들을 수 있는 혐오 표현들로는 여성들의 외모를 비하하거나 이제 놀리는 뭐 이제 이런 표현들 많이 하죠. 뭐 돼지라고 하는 표현도 실제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남학생들에게 이제 여학생이 해당할 것 같은 것을 욕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성을 여성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남성보다 못한, 계급이 낮은, 하등한 그런 표현으로 여성에게 해당할 것 같은 욕설을 이제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그게 대부분 남성이 남성에게 이렇게 많이 사용하기도 하죠. 그리고 여성 보호자 대상으로 이제 욕설도 많이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이제 성적 의미를 포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이제 그 학생들 간에는 그걸 패드립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성 보호자의 이름 뒤에 모욕적인 표현을 함께 사용하기도 해요. 그래서 더 이제 가족을 건드린다라고 하는 게 그 상대에 대해서 이제 가장 폄하하는 그런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기도 하고, 남성 보호자가 등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여성 보호자가 이렇게 이제 등장을 하는데, 가끔 남성 보호자가 등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직업과 관련된 내용이나 장애가 있을 때 이렇게 언급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았을 때 여성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사회가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남자 보호자들 중에서도, 남성들 중에서도 사회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공간이나 표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혐오 표현들 중에 성적인 행동을 흉내내거나 성적 언어를 사용을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언어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묘사하기도 하죠. 그래서 상대를 더 기분 나쁘게 하고 화나게 해서 더 모욕감을 들게끔 하는 그런 혐오 표현들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교실 내 혐오 표현들은 사회 전반에 걸친 혐오가 이제 그대로 이어지면서 고정관념과 폭력을 이제 생산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학교 내에서 학생들이 혐오 표현을 했을 때 선생님들께서는 바로 제지해 주셔야 하고, 그리고 이게 바로 잘못됐다, 너 왜 그렇게 했어, 잘못됐다라고 지적하기보다는 일단 피해자를 보호하고 함께 대항할 수 있는 표현들을 하면 좋은데요. 그거와 관련된 영상을 한번 보고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뿌리 깊은 편견으로부터 시작되는 혐오는 어디까지 세력을 확장할까요? 혐오는 차별 강화, 다양성 훼손, 민주주의 저해, 강력 범죄나 분쟁, 전쟁으로까지도 이어지기도 합니다. 아, 진짜? 좀 과장 아님? 독일의 나치가 자행했던 인종학살, 전쟁으로 이어진 다른 부족이나 민족에 대한 혐오, 아시아인 여성이 대부분 희생자였던 소수자 혐오가 드러난 총기 난사 사건과 각종 폭행 사건, 떠올리기만 해도 끔찍한 이 사건들이 결국엔 혐오에서 비롯되었다는 점 알고 계신가요? 이거 나만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지? 국가인권위원회가 2019년에 성인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혐오 표현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혐오 표현을 접한 사람들 중 87.3%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같은 해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혐오 표현에 대한 청소년 인식조사에서도 10명 중 7명에 이르는 청소년이 온오프라인에서 혐오 표현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고,
혐오 표현을 접한 후 사용하지 않겠다고 결심한 청소년은 10명 중 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혐오 표현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해법들을 만드는 것에 한국의 시민 대다수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근데 어떻게 해결해야 됨? 문제는 혐오 표현에 대한 우리의 대응인데요. 혐오 표현을 직접 접하게 되면 반대 의사를 표현하는 것보다 그냥 무시하거나 회피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한다고 답변한 사람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안 돼. 무시나 회피하는 것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 그러나 이와 같은 소극적인 대응만으로는 혐오에 맞서기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적극적으로 혐오에 대항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럼 지금부터 혐오에 맞서는 방법을 알아보자. 첫 번째는 관련된 법을 제정해서 혐오 표현이나 행위를 막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혐오에 대항하는 표현으로 맞서는 방법이죠. 이러한 대항 표현은 혐오 표현에 맞서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꼽힙니다. 일상에서 벌어지는 세세한 혐오 표현까지 모두 법적으로 처벌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어 대항 표현은 더 폭넓게 문화를 바꿔내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대항 표현은 혐오 표현을 반박하고 약화시키는 맞받아치기를 의미해요. 단순히 어떤 의견에 반대하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혐오가 담고 있는 부정적인 메시지를 긍정적인 것으로 바꿔내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혐오 표현 대 대항 표현, 두 선수의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네, 혐오 선수 체중을 실어서 강펀치를 뻗어오는데요. 대항 선수 이걸 살짝 피해서 되받아치는 카운터 펀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허점을 찌르는 아주 강력한 기술이죠. 대항 선수의 승리입니다. 네, 실제 카운터 펀치는 권투나 격투기에서 상대가 공격해오는 순간 되받아치는 기술을 말합니다. 카운터 스피치라고 하는 대항 표현 또한 혐오 표현의 의미를 뒤집거나 허를 찌르는 방식의 표현을 뜻해요. 그런데 혐오 표현에 대해서 맞받아칠 때는 그냥 단순히 네가 틀렸어라고 지적하는 식으로 표현해서는 효과를 이끌어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자기가 틀렸다는 걸 받아들이길 거부하는 심리적인 경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대항 표현은 혐오 표현을 들은 피해자의 상처를 위로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때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네, 영상 잘 보셨나요? 여기 영상 내에서 그 혐오 피라미드가 이제 나왔는데 이 혐오 피라미드에 관한 내용으로는 그 홍성수 작가님의 말이 칼이 될 때 내용 내에서 혐오 표현은 무엇이고 왜 문제인가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편견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말을 하는 거고 이런 혐오 표현이라고 그 상위 계층에 있는 혐오 표현으로는 조롱하거나 위협적이거나 모욕적이거나 폭력적인 말이나 행동, 집단 따돌림 이런 게 해당이 되고 차별 행위로는 고용 서비스 교육 등에서 이제 차별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상위 피라미드 위에는 증오 범죄로서 편견에 기초한 폭행, 협박, 강간, 방화, 테러, 기물파손 이런 게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고 제일 상위 계층에 있는 피라미드에는 집단 학살이 있는데 이 집단 학살은 특정 집단에 대한 의도적 조직적인 말살을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되고 우리 영상 안에서는 이제 나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여기에서 이 혐오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매우 싫어하고 미워하다 이런 뜻이 있죠. 그리고 이제 혐오 표현은 그냥 감정적으로 싫은 것을 넘어서 어떤 집단에 속한 사람들의 고유한 정체성을 부정하거나
차별하고 배제하는 태도를 이 안에서는 의미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특징으로는 소수자 대상으로 하거나 아니면 이제 차별을 조장하거나 조롱하거나 배제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 안에서 나왔던 대항의 표현은 단순히 그건 틀렸어 라고 지적하는 방식보다는 혐오를 이제 당한 피해자의 상처를 위로하고 함께 연대하는 방식으로 표현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 그럼 여기에서 연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를 한번 제가 생각해 보았는데, 학교 내에서 학생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를 고민해 본 내용 중에 혐오에 대한 이제 캠페인을 함께 하는 거, 그리고 동아리 활동을 하거나 리플릿 제작을 해서 이제 배포하는 거, 그리고 이 고정관념이나 이제 혐오에 대한 그리고 폭력, 차별 이런 거에 대해서 토론회를 가져보는 것을 통해서 다양한 형식들이 모두 이제 대항 표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제 차후에 이런 활동을 좀 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몇 년 전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당신의 웃음을 같이 있게. 당신이 소중하다. 네, 영상 잘 보고 오셨나요? 영상 내용에서 멘트가 있었는데 그 멘트 내용 중에 웃음을 가치 있게, 관심을 소중하게 라고 하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혐오에 대응하는 우리의 자세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성평등한 교육 주체가 되기 위해서 교사인 우리는 어떤 노력들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학생들의 혐오 표현이나 차별적인 정서를 학생 개인의 일탈 문제로 보고 있지 않나요? 학생들의 성별 갈등을 개별 남성과 여성의 대결로 보고 있지 않나요? 교사인 나도 성별 고정관념과 성차별적인 인식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나요? 학생도 학교의 교육 주체 중 하나이며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생활인권 교육의 내용과 방식을 스스로 정해 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나요? 학교를 보다 민주적인 학교 공동체로 만들어가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실천하고 있나요? 마지막으로 동료 교사들과 학생, 학부모와 마을 주민을 대할 때 공존과 생존의 파트너로 평등하게 대하며 존중하고 있는지 우리 함께 점검해보고 노력할 수 있는 교사가 되도록 합시다. 그럼 4차지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